자, 계속 이어서 프로젝트 패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패널의 왼쪽 아래 보면은 두 번째 Create New Fold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고 이름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폴더 이름을 정리를 해 주시고 나면, 자, 아까 전에 PSD 파일을 불러왔을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던 폴더가 이번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푸티지가 몇 개 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작업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푸티지들이 정말 많아지고 어떤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지경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별로 정리를 하거나 또는 장면별로 정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 패널을 조금 간편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폴더 안으로 소스들을 집어넣는 방법은 간단히 클릭 드래그 해서 집어넣으면 폴더 안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컴포지션 생성 아이콘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한번 살펴보았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은 프로젝트 설정 메뉴입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비디오 렌더링 이펙트, 타임 디스플레이 스타일 우리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딱히 많이 사용이 되는 메뉴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나마 간간히 사용을 하는 탭이라고 하면 타임 디스플레이 스타일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타임 코드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프레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이동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타임 코드가 프레임 형태로 전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10분 초 프레임 형태로 다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왔었던 소스들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푸티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삭제하겠느냐고 물음이 나오는데 딜레트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클릭 드래그해서 휴지통 아이콘 위에다가 드랍을 해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컴포지션 패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패널에서는 우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왼쪽 아래 네 번째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 지금 현재는 숫자가 5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50이 아니라 또 다른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컴포지션 패널에서 우리가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이 화면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의 기준은 100% 상태였을 때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컴포지션 사이즈, 즉 지금 현재는 1280, 720 사이즈겠죠. 자, 1280, 720 사이즈의 화면을 실제 크기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패널 바깥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고요. 100% 사이즈일 때 이것을 기준으로 500% 이하로 줄일 수 있고 그 이상 200%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축소 또는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배율을 직접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자, 또 다른 방법은 컴포지션 패널에서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서 확대 축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컴포지션 패널 이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온전하게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50% 사이즈일 때는 컴포지션 패널보다 작고
100% 사이즈일 때는 컴포지션 패널보다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일 위쪽에 있는 Fit 옵션 두 개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위쪽에 Fit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 현재 컴포지션 패널 사이즈에 맞게 배율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면서 69%라는 배율을 자동으로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위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가지 각종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틀 액션 세이프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작업을 했었던 영상의 크기와 다르게 출력하는 화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될 화면의 사이즈가 16:9 비율인지 4:3 비율인지 혹은 인터넷 스트리밍용인지 방송 송출용인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 가이드 안쪽에서 작업을 해야만 영상이 잘리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또는 유튜브 등으로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프로포셔널 그리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리드가 생기면서 구역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을 기준을 삼아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그리드 옵션까지 한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리드가 세분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가이드 옵션이 켜져 있죠. 자, 룰러까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룰러를 켜게 되면은 이런 자 형태가 나오는데 자, 왼쪽 화면의 끝 지점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 128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일 위쪽은 0, 아래쪽은 720이겠죠. 이렇게 룰러를 보시고 확인을 하셔서 위치를 가이드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선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룰러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화면 밑으로 내려주면은 가이드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자, 지울 때는 바깥쪽으로 꺼내면 지워지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서 가이드 옵션을 꺼주면 모든 가이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원래 상태대로 복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보이는 이 아이콘은 토글 마스크 앤 쉐이프 패스 비저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각종 오브젝트들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지 쉐이프 레이어라든지 또는 궤적과 같은 것을 나중에 키프레임을 잡았을 때 움직이게 되는 예상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간접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도록 항상 ON 시켜두고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뷰 타임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프리뷰 타임을 프레임 초분 시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 이동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타임라인에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프레임 위치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기능보다는 타임라인에서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알아만 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냅샷 기능인데요. 자, 스냅샷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샷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사진이 찍히는 듯한 찰칵하는 효과음이 들렸고 그 옆에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버튼이 지금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언제 활용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모션이라든지 또는 소스들의 위치 등을 변화시켰을 때 변화하기 전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용이한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스냅샷을 찍은 상태에서 한번 클릭 드래그로 소스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원래 있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스냅샷 아이콘 옆에 보면은 쇼 스냅샷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네, 클릭해서 꾹 누르고 있는 동안에 클릭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스냅샷이 찍힌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기 전, 변화를 주기 전과 비교하기에 용이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은 레솔루션 다운샘플 팩터 팝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컴포지션 패널에서 미리 보기를 할 때 사용하게 될 해상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오토로 되면은 지금 현재 화면 확대 배율이라든지 컴퓨터 리소스 환경에 맞춰서 미리 보기 해상도를 자동으로 결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사양이 많이 부족하거나 좀 작업을 하는데 버벅이는 현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컴포지션 패널의 미리 보기 해상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기본 옵션인 오토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레전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것인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영상의 전체 장면에 모두 일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화면을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특정한 영역만 정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를 하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면 영역이 어딘지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영역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해제를 할 때는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오른쪽에 있는 토글 트랜스퍼런시 그리드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배경색을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영역을 격자 무늬로 표시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컴포지션에서 지정을 했었던 배경 색상으로 표시를 해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선 다시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상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시점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나중에 3D 개념을 배울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 분할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리 보기 시점을 하나의 뷰에서 확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뷰 또는 네 개 또 기타 여러가지 우리가 여러가지 관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점을 선택을 해도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3D 개념을 배울 때 그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각 패널들 간에 패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크기가 부족하거나 넓거나 할 때 이 차지하는 영역을 조정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패널과 패널 사이 경계 부분에 마우스 커서가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영역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단축키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그 프리미어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했었던 단축키인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그 패널을 확대해서 그 부분만 보고 싶을 때는 키보드 왼쪽 위 ESC 버튼 밑에 있는 물결 버튼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가 선택한 패널만 확대해서 바라보고 또 다시 원상 복구하는 기능도 똑같은 버튼입니다. 이렇게 토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